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자,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두 분 더운데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덥습니다. 네, 근데 일도 많죠. 일도 많고 수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 주가 이 봉사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열심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은요? 저희도 지난 화요일에 전 지도부와 당직자 전원이 거의 대부분 이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열심히 또 봉사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지금 본회의도 끝났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인 만큼 여야가 함께 이번 또 추경 관련된 논의도 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분 좀 약간 타신 것 같아요. 김병민 최고도 타고. 그런데 아무튼 수해 있으면 정치인들 가서 봉사한다, 이렇게 가서 봉사도 하고 막 복구한다, 이것도 좋은데, 사진 찍는 것도 좋은데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예, 애당초에 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이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당시 태도 논란을 차치하고 실질적인 어떤 법률을 중차대하게 파면될 정도로 위반했는지가 명확치 않았습니다. 장관에 대해서 이런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 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국민의힘과 저 정부가 좀 더 송구한 이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고요. 입법부는 이 어찌됐건 법원은 이 법률적으로 이 기각을 했지만 또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은 탄핵을 했다, 이렇게 여기에 의미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이 탄핵됨으로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재해나 각종 대비를 해야 되는데 행정공백 초래했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행안부 장관의 공백 사태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대본의 본부장이고요. 실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부처 장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부처 장관들을 끌어내는 일들에 좀 한계가 봉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안 될 걸 알면서도 진행됐던 탄핵 과정들은 민주당이 의석에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정치 공세성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등 행안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의 주무부처가 맞습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 참사가 일어난 만큼 단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결정문의 내용도 일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재난안전 이 주무부처로서 어찌되었건 수해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문과 완전 정반대의 해석을 국민의힘의 논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 장관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물론 있어야 됐죠. 근데 이 여러 지금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면 청주시장이라든지 충북도지사라든지 이 다 모두가 재난안전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만큼 이 어찌되건 재난안전과 관련된 앞으로 좀 이 고위공직자 분들의 책임감을 좀 더 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어찌 보면 159명의 진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골목길에서, 거리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조금
송관 이렇게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라면. 대통령실에서 이번 탄핵 심판 나오자마자 거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보호에 대해서 잘 못했잖아요. 국가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과 송구의 뜻은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정도 전에 부산 지하차도에서 참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비가 왔을 때 이 부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런 피해들이 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곳들에 대한 그 같은 예방책들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당시 비가 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뚝이 무너지고 했을 때 여러 신고 절차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 신고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적인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참사가 전국 지방 곳곳에서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죠. 네. 하지만 이게 정치 공세로 재난을 정쟁에 활용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익산과 부여 또 청주와 안동예천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찌되었건 다른 이 기록적 폭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도시들에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사고는 정말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되고요. 사실 대명천지에 이 정말 길거리에서 시민이 압살을 당한다든지 정말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를 당한다든지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이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디 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최고.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된다,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시종일관 12구 참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 집회까지 나갔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성 성격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국정조사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국정조사 이후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건의 진실들이 밝혀낸 것이 있는 것인가. 12구 참사를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매뉴얼,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재난 매뉴얼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런 일들 외에 오로지 이상민 장관 한 명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 장관 한 명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연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4.16, 12.9, 7.15 이런 숫자들이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참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이 대비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벼락이 친다든지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헬로윈데이는 10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로윈데이 때마다 매년 이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경찰 인력들이 항상 배치되어 왔던 거고요. 이번 수해도 이 정말 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이미 다 예상했었습니다. 뭐 국무총리께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디 제발 이제 참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소방관과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었다 이 얘기는 또 이상민 장관이 하셨고 이번에 김영관 충북지사가 내가 5선 갔다고 바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좀 이런 걸 보면요. 뭐 홍준표 시장은 뭐 골프 치시고요. 그 골프 치고 내 골프 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이거 국민들이 당연하게 불만 어린 목소리 나옵니다. 비판 나옵니다. 4716님께서 정치하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는데요. 물적 지원만 하시고요. 피해 현장 가서 피해자들 힘들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양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채고 의원님. 예.
참 공교롭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고속도로 이렇게 종점이 바뀝니다. 그 종점을 바꾸는데 주도했던 사람은 그 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한테 특혜를 준다고 조사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종점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어요. 좀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권력형 비리고 국정농단인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김건희 로드, 그 답정너라 그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서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줬을 거야라고 확증 편향을 갖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둘씩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에서 자료도 공개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용역부터 이 종점 변경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과업 지시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의 필요성들까지 나왔다는 건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종점을 변경했다고 했던 초기 주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다음 지역적인 논쟁을 갖고 어저께 새벽 넘어까지 국토위가 긴 시간을 얘기를 했던데 아무런 내용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서 끝끝내 국정조사 가자고 하는 건 결국은 정치 공세를 위해서 쭉 끝까지 이 사건 끌고 가겠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는 위증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거짓을 얘기하거나 자료 제출 의무가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희룡 장관의 모습은 국토부 장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 버티기로 일관했고요. 그냥 명확하게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 관계 어떻게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희룡 장관께서 이 변경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땅 왜 변경됐지라고 하다가 땅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많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어찌 되었건 변경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핵심이고요. 또 백지화 선언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 전국의 블랙홀처럼 정말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원안과 변경안을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어도 이게 좀 대안 노선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나? 라고 이제 좀 긴가민가 하면서 좀 넘어갔을 일을 본인이 그냥 백지화 선언하시면서 국가 발전 기본 계획이 갑자기 백지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이 백지화하면서 이제 이게 사건이 초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백지화라는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잠정 중단 성격이 더 짙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근데 원안보다는 대안이 더 나은 노선이라고 국토부가 판단하고 있다면 대안 결정을 할 수도 없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니 이걸 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들여서 여기에 대한 모든 각종 정치적 음해 이런 의혹들이 해소가 될 때만이 이 양평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추진하면 내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이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정치 공세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진실에 대한 시간이 어제 국토위자로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초창기에 얘기했던 김건희 로드다, 국정농단이다, 권력형 비리다 이런 것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적정 수준에서 민주당은 또 퇴로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방금도 변경안이 더 좋은 안으로 국토부에서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국토부의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근거를. 근데 지금 그거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고요. 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정조사 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정조사 하는 만큼 또 시기가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을 텐데 보십시오. 그럼 국정조사에 대해서 누구를 나오고 말고를 채택하면서 시간이 늦춰지고 그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결국은 정쟁의 소재로 흐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국정조사하지 말고 안 밝히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새벽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에 대한민국 카메라가 다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증을 넘어서 정치인에게 더 심각한 건 거짓말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구나라고
나고 평판이 완전히 깎이는 게 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었던 어제 있었던 국토위에서 새롭게 야 이건 정말 심각한 의혹인데 라는 것들이 나왔다면 오늘 대한민국 조간부터 모든 언론이 도배가 됐을 텐데 지금 오늘 그런 얘기 다 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언론에 도배는 됐고요. 여러 가지 단독 기사 쏟아졌죠. 양평고속도로 덕분에. 근데 이제 어제 현안 질의에서는 이 상임위의 이 현안 질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그러니까 뭐 변경안이 뭐 좋다. 뭐 수요 예측이든 경제성이든 정책성이든 수요도 비용 편익이든 뭐 좋다고 하면 그 근거를 주시면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든지 뭐 그 이전에 용역 업체의 용역 보고서라든지 주시면 되는데 그걸 자료를 아예 안 주시고 버티기로만 일관하시니까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안 되니까 이제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국정조사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충분히 이 정말 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발전 계획 또 광역교통망 기본 계획 예타 정말 이 절차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차차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중단하면 오늘에라도 정상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거 있는 의혹을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그래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다. 공교롭게 바뀌고 공교롭게 그 사람이 도장 찍고 공교롭게 거기에 땅이 있었다. 이거 왜 바뀌었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왜 이게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변경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네. 어제 원희룡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고성 나오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 옆방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또 법사위 야당 의원들하고 또 막 싸우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정권 때 너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고압적인 장관의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낯이 익어서 그 연속성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고요. 아니 김병민 책은 맨날 추미애 장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정치가 상대적인 건데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질의공방이들이 오면 좋겠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들한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최강욱 의원이랑 세게 부딪혔고 그다음 김의겸 의원이랑도 부딪혔고 어제 부딪혔던 건 또 박범계 의원이잖아요. 네. 바로 직전 장관 우리가 내로남불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장관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강력하게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이렇게 하면 과거에 이제 공무원 출신의 장관들 같은 경우는 다소 저자세로 국회에서 일관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봤던 게 또 있잖아요. 그동안 박범계 장관이 장관 시절에 했던 일들 뭐 이런 일들에 맞춰서 지금 대립각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톤 다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질의에서 가장 극도로 충돌했던 게 과거 장제원 국회의원의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 당시 장모의 이 요양병원 잔고 증명서 위조에 대해서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아무리 국정감사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정말 일촉즉발의 최고의 갈등을 보여줬던 사례인데 아마 유튜브에서 윤석열 장제원 검색해 보시면요. 법사위 장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세게 붙은 거고요. 요즘에는 지금 뭐 세게 막 갈등이 최고죠 이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세게 붙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거기에 말미에 보면 그때 장제원 의원이 물어봤던 것은 그때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 때문에 뭔가 외압이 행사됐을 거라는 의혹들을 제기했던 게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 국정감사였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당시 중앙지검장의 설명이 있었고 그 뒤에 더 뜨겁게 붙었던 건 결국 2019년도에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그런 주장 싹 빠졌습니다.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아니 뭐 이제 검사로서 윤석열 당시 검사로서의 영향력은 뭐 물론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최은순 장모에 의한 요양병원 이 잔고증명서 위조는 이 법정 구속까지 되셨잖아요.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유죄가 확정됐죠. 제가 말하는 의혹의 해소라는 건 네? 검사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였거든요.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장모 최 씨가 혼자서 잘못한 그건 본인에 대한 일이고 거기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이죠. 근데요. 예. 근데 장모 일이잖아요. 예. 친인척 장모가 구속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1심 재판 2심이에요. 1심에서 구속 1년 유죄가 나왔고 보석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2심에서 똑같이 1심 1년 유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장모 입장에서는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고 사기를 당했다 그러고 재판에 다투는 과정인데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가봐야겠죠. 이거를 두둔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실이 말을 보태는 순간 억지 정치 공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구속되고 난 다음 민주당이 당장 끌고 나왔던 게 10원짜리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인 가짜 뉴스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10원짜리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모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내가 와전돼서 잘못 이야기했다고 다 시인되고 끝난 일인데 이런 일들까지 끄집어서 말 하나하나를 갖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장모의 문제 건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이 어떤 방식으로 오가든지 간에 오히려 정쟁의 한복판에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5일 만에 입장을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6일 전에 정확히 6일 전에 21일에 최은순 장모 법정 구속되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는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실은 개별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5일 지나서 갑자기 현재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되니까 거야의 횡포였다. 환영한다.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에서 좀 일관되게 개별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하셨으면 이번에도 입장 안 내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판결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이 나오는데 네. 장모인 최은순 씨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관계가 없는 상태 속에서 개별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자, 윤 대통령은 장모하고 관계가 없고 그리고 개별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았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장모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9분이 30억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의 은폐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입니다. 장모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장제원 의원이 했다는 것만 그래서 그걸 2018년에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윤핵관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기하죠. 그때 참고로 고민정 의원이 정의로운 검사, 국민들의 평판이 좋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극찬도 했습니다. 그때는 네. 민주당이 서울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을 적극 호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판하고 그랬죠. 자, 장모한테 10원짜리 피해 준 적 없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죠.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거죠. 해서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게 상황이 진짜입니까라고 물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게 나중에 정진석 의원이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체면이 굉장히 깎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본인이 실언했다고 얘기를 해명했군요. 그게 다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어요. 예.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로 가고 싶다고. 자, 가기 전에. 네. 김채고.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건지는 안 되고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 교수는 됩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도 결국 무속 프레임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프레임을 떠나서 이런 사람 좀 못 나오게 해요. 주변에 네. 못 오게 좀 해요. 얘기 좀 하세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찾아가 갖고서는 김혜경 씨가 제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 백재권 씨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참고로 이 백재권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다만 지난번 관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 자문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찍혔던 건데 이것도 저는 꼭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초창기 문제 제기의 핵심은 천공이 다녀갔다. 천공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 부지가 네. 외교부 장관 부지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재권 씨가 풍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육군 참모총장 부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사람 말 싹 무시했잖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궁합을 보거나 운세를 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관저 이전에 이 역술인이 가신 거잖아요. 군사시설에 갔잖아요. 군사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뭐 경호처장을 대동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이었고요 당시. 그러면 이 국정 계획을 수립할 때 백모 씨는 무슨 자격으로 가신 겁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시죠? 민간인이 가실 수 있나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이전 TF가 있었고 윤한홍 의원이 TF 단장이었고 거기에 대한 민간인들의 건축, 설계, 뭐 조경, 역사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할 때도 뭐 85명 규모의 자문위원단이나 건설추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모 씨는 그런 추진위원이거나 이런 위원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문으로 그리고 건축 전문가, 뭐 주택 전문가 등은 갈 수 있습니다. 네. 풍수 전문가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해당 대상도 아닐 텐데 우리가 관저 이전을 하면서 뭐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풍수 평가도 받습니까? 우리 국가 발전 이거를 좀 프레임 성격으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관저를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풍수상의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된다 얘기했던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유홍준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의 말이 절대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들었던 정도의 수준 하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공은 안 되고 백정훈 교수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는 경찰이 천공이 아니고 백정훈 교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민간인이 군사 통제구역에 갔지 않습니까? 군사 기밀 다루는 곳이어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저는 경찰 수사 이거 경찰 너무한다 이 얘기를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정확히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좀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수사권을 줬으면 자기네들이 역할을 좀 더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 김병민 이제 이화영으로 갑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자, 어떤 얘기하고 계세요? 부부싸움 얘기? 부부싸움 해봐요. 해봐. 칼로 물베기? 네. 왜 법정에서 싸웠는지 해봅시다.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고백할 때가 됐는데 사실 그게 부부싸움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다음 법정으로 좀 미뤄지게 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때로 달려가서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말을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그 대북 송금 문제에서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하는 듯이 해왔다가 여기에 대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듯 보이니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적극적인 검찰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면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진술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감이 이재명 대표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형국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워딩들이 결국 검찰의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검찰 그리고 또 억중 편지를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 증거 자체가 아마 채택도 안 되고 아마 재판에서 사용을 할 수 없을 텐데 재판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진술 내용도 검찰의 수사 과정이 재판을 통해서 이 국민들께 공개가 되고 판사 앞에서 공개돼야지 왜 자꾸 언론 플레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소환설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설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혁신이어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뭐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면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이제 기명을 하자. 그래서 무기명 뒤에 숨어서 투표하지 말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기를 저희가 최대한 짧게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는데 과거에 저희 보고 길게 잡다 뭐라 했는데 좀 이제 길게 잡으려고 국민의힘이 감사합니다. 인사. 네.